안녕하세요.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입니다. 오늘은 삼국지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치세의 영웅 그리고 난세의 간웅이라 불리는 조조맹덕입니다. 조조맹덕은 삼국지의 인물들 중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입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타고난 유부녀 킬러 조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조조는 여자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처럼 말이죠. 특히 미인이라면 사족을 못쓰고 손에 넣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후일 조비를 낳은 황후 변부인은 창기 출신이었으며 두 부인은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진으록의 아내인 두 부인을 장난삼아 빼앗아 관우가 한을 품게 만들었고요. 장수의 미망인 숙모를 취했다가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덕분에 조조는 무려 25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평생의 원한을 사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조조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악당이며 극악무도한 역적입니다. 그리고 경망스럽고 간사하기까지 하죠. 적어도 후세 사람들은 조조를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들의 기억과 기록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쩌면 조조는 영웅 혹은 충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조조는 환제 시절 중상시 대장추를 지낸 황간 조등의 양자인 조승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 조등 덕분에 억만금의 재력을 지닌 가문의 자손이긴 했지만 당시 사회 주류였던 선비들의 관점에서 보면 황간에다 양자인 인물의 후손이었으니 그저 천한 출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어려서부터 선비들과 명사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자랐고 열등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학업과 수양에 힘쓰기보다는 낙양의 소년배들과 어울리며 방탕하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출산 후에는 모범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죠. 낙양 국부위와 제남상을 지내면서 보인 성과들을 보면 가히 동급 관리들 중 최고였다고 칭찬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때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후한 왕조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기도위에 임명되어 황건적의 난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조조는 한나라 중흥을 위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조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한나라의 충신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십상시의 난이 일어나자 그 틈을 타서 아나무인의 동탁이 집권을 하게 되죠. 이때 누구보다 의병을 일으켜 동탁 토벌의 가치를 든 것은 다름 아닌 조조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조조는 헌제를 영접해 무너져가는 한나라 황실을 보위하고 둔전제를 창안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습니다. 황제를 참칭한 원수를 패망시켰고 여포를 잡아 죽였으며 원소를 격파함으로써 북방을 평정했습니다. 또한 북방을 침탈하던 삼군 오환을 멸망시켰으며 유표를 정벌해 형주를 병합했고 마초와 한수 등이 일으킨 관중의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죠. 앞서 말했듯 사람들이 조조를 극악무도한 악당이라 평가하는 이유들은 나간중의 소설 삼국지 연의의 영향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삼국지 연희는 조조에게 악평을 퍼부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삼국지 연희가 쓰여진 시대는 송나라로 대표되는 함족 왕조가 북방민족에게 핍박을 받다가 급기야는 정복되고만 시기입니다. 이 시대의 지배계층은 북방민족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한족 중심의 정통 왕조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게 할 지배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죠.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찬탈자에 대한 엄한 역사적 징벌과 정통 황실에 대한 미화 및 찬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것이 삼국지 연희에 투영되어 유비는 정통 황실을 보위하려는 정의의 세력, 조조는 이를 뒤엎고 찬탈하려는 천하의 악당으로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조조를 찬탈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품은 건 아닐지도 모르겠죠. 단지 천하를 평정하는 과정에서 그의 권력이 군주를 능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조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을 겁니다. 이름뿐인 황제에게 군국의 대권을 돌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대세에 따라 새로운 나라를 창건하는 일이었죠. 조조는 양현자명 본지령에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에 내가 없다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황제를 칭할지, 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왕을 칭할지 모른다. 진실로 내가 병권을 놓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당할 것이 두렵다. 자손을 위한 계책으로 또 내 몸이 패망하는 즉시 국가가 위태로워질 것이므로 허명을 사모해 실질적인 화를 부르는 것을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물러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배반할지언정 세상이 나를 배반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조조의 입장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추앙받기 위해 현재 자신과 일족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조조는 너무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어서 경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조조가 악인의 누명을 벗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세운 왕조가 너무 일찍 멸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당대 사람들은 과연 조조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정사 삼국지를 쓴 진수의 평가에 따르면 한나라 말기에 천하에 대란이 일어나자 영웅호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내계주를 호령한 원소는 가장 강한 세력이었으나 그럼에도 조조는 꾀와 지략을 사용해 천하를 제패했다. 사람을 쓰는 일에 있어서 재능 있는 자를 임용하고 능력에 맞는 관직을 줬으며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옛 원한 관계에 구애받지 않았다. 치밀한 계산에 따라 마침내 천자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해 대업을 완성했으니 이는 오로지 조조의 명석함과 책략이 가장 우수했기 때문이다. 그는 비상한 인물이고 세상을 뛰어넘는 인걸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조조는 아마도 ESTJ의 성향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가형인 ESTJ는 대부분 사무적, 실용적, 현실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유형이죠. 참고로 MBTI는 총 16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조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 평가된 조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집착에 가까울 만큼 유부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영웅적 면모를 보인 그는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말이죠.
생각보다 조조에 대한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조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유익하고 재밌고 즐거운 여정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세잎클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